왜 우리 공장만 불량이 줄지 않을까? 1%의 디테일로 수익을 바꾸는 실전 솔루션. 하루에도 수십 장, 수백 장씩 쌓여가는 제작업 더미를 보며 한숨 쉬고 계시나요? 불량 한 장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공장의 시간과 비용, 그리고 가장 소중한 신뢰를 갉아먹는 주범입니다.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될까? 라는 의문을 갖고 계신 관리자와 경영자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불량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시스템적으로 불량을 차단하여 납기를 사수하는 현장 밀착형 노하우를 지금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영상은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불량이 봉제 공장에 미치는 실질적 손실. 2. 불량 발생의 근본 원인과 선제 조치. 3. 불량을 체계적으로 줄이는 구체적 실행 방법. 4. 개선 실행 후 나타나는 효과. 5. 불량 제로에 가까워지기 위한 유지 체크리스트. 6. 핵심 Q&A 5가지. 7. 결론 및 요약. 1. 불량이 봉제 공장에 미치는 실질적 손실. 봉제 현장에서 불량은 단순히 바느질이 틀렸다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불량 한 장이 발생하는 순간 그것은 제작업 시간, 추가 인건비, 원자재 손실, 납기 지연, 그리고 바이어 클레임이라는 연쇄 반응을 불러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불량률이 5%로 유지되는 봉제 공장에서 하루 생산량이 10,000장이라면 그중 500장이 불량입니다. 이 500장 중 제작업이 가능한 것은 통상 70에서 80% 수준이고 나머지는 폐기되거나 비품 처리됩니다. 제작업에 공정당 평균 10분에서 15분이 소요된다고 하면 1일 기준 제작업 인건비만 수십만 원에 달합니다. 월간으로 환산하면 수백만 원이 제작업에만 소진되는 셈입니다. 더 심각한 상황은 불량품이 검사를 통과하여 바이어에게 납품되었을 때입니다. 이 경우 전량 반품 조치, 클레임 페널티, 심할 경우 거래 중단으로 이어집니다. 수출 오더의 경우 클레임 처리 비용이 제품 가격의 30에서 50%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0만 달러 규모의 오더에서 불량 클레임이 발생하면 2만에서 3만 달러를 직접 손해보는 구조입니다. 불량은 생산 라인 전체의 흐름도 방해합니다. 딜라인 단계에서 차단되지 못하고 엔드라인에 대량으로 쌓이면 출하 전 긴급 전수검사와 제작업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라인 전체가 멈추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납기 지연으로 이어지고 지연 납기에 따른 항공 운송비 부담까지 더해지면 손실은 배가 됩니다. 불량률은 DHU, 즉 100장당 불량수로 수치화됩니다. 업계에서 DHU 20에서 30 수준의 공장이 이를 10 이하로 낮추는 것만으로도 제작업 비용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현장에서 검증된 결과입니다. 2. 불량 발생의 근본 원인과 선제 조치. 불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불량이 왜 발생하는지 그 근본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봉제 현장의 불량 원인은 크게 4가지 범주로 구분됩니다. 사람, man, 기계, machine, 재료, material, 방법, method입니다. 이것을 포엠 분석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작업자의 숙련도 부족, 공정이해 부족, 집중력 저하가 봉제 불량의 가장 빈번한 원인입니다. 특히 신규 작업자가 투입되거나 공정이 변경되었을 때 불량률이 급등하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두 번째는 기계의 문제입니다. 미싱 바늘의 마모, 노루발 압력 불균형, 실장력 설정 오류, 루퍼 타이밍 불량은 솔기 퍼커링, 스킵 스티치, 실 끊어짐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세 번째는 재료의 문제입니다. 원단 불량, 원단 종류와 봉제실의 호환성 불일치, 심지 접착력 불량, 지퍼 및 부자재의 규격 불일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네 번째는 방법의 문제입니다. SOP, 즉 표준 작업 지시서가 현장에 없거나 있어도 실제 작업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작업 지시서가 불명확하거나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선제 조치는 이 4가지 원인을 생산 투입 전에 점검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파일럿 샘플을 5장에서 10장 제작하여 불량 요소를 사전에 식별하고 각 공정에 맞는 작업자 배치를 재확인하며 기계 상태를 SOP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선제 조치의 핵심입니다. 3. 불량을 체계적으로 줄이는 구체적 실행 방법. 선제 조치가 완료되면 본격적인 인라인 품질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2단계가 생산 중 불량이 쌓이는 것을 차단하는 핵심 구조입니다. 첫 번째 절차는 파일럿 생산입니다. 본 생산에 앞서 5장에서 10장을 먼저 생산합니다. 이 샘플을 QC 담당자와 라인 리더가 함께 검토하여 치수, 봉제 상태, 부자재 부착 상태를 확인합니다. 합격 기준에 부합하면 본 생산을 시작합니다. 두 번째 절차는 인라인 검사입니다. 라인 리더 또는 QC 담당자가 생산 중 일정 주기로 통상 매 시간 또는 50에서 100장 단위로 무작위 샘플링을 실시합니다. 봉제 불량 스킵, 스티치, 퍼커링, 솔기 이탈, 치수 불량, 부자재 부착 불량을 항목별로 체크합니다. 불량이 발견되면 해당 공정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을 파악합니다. 세 번째 절차는 PC본 다이어그램 활용입니다. 동일한 불량이 반복된다면 PC본 분석을 통해 원인을 포엠 범주로 분류하여 근본 원인을 추적합니다. 다시 하라가 아니라 왜 발생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네 번째 절차는 엔드라인 검사입니다. 완성품이 마무리 단계로 넘어가기 전 최종 검사를 실시합니다.
시각 검사는 100% 전수로 진행하고 치수 검사는 AQL 기준에 따라 샘플링으로 진행합니다. 불합격 판정을 받은 제품은 재작업 여부를 판단하고 이력을 기록합니다. 다섯 번째 절차는 불량 이력 데이터 관리입니다. DHU 수치를 매일 기록하고 불량 유형별로 파레토 분석을 실시합니다. 상위 20%의 불량 유형이 전체 불량의 80%를 차지하는 패턴이 봉제 공장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선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여섯 번째 절차는 RFT 목표 설정입니다. RFT는 처음부터 올바른 품질로 생산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RFT 90% 이상을 목표로 설정하고 라인별 주간 달성률을 공유하면 작업자의 품질 의식이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4. 개선 실행 후 나타나는 효과. 앞에서 설명한 선제 조치와 인라인 품질 관리 체계가 현장에 정착되면 구체적인 효과가 나타납니다. 가장 먼저 체감되는 것은 재작업량의 감소입니다. 불량이 생산 중에 차단되면 엔드라인에서 대량 재작업이 발생하는 상황 자체가 줄어듭니다. 재작업 인건비 절감은 월간 수백만 원 규모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직접적인 원가 절감으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효과는 납기 준수율의 향상입니다. 불량으로 인한 라인 중단과 긴급 재작업이 없어지면 생산 계획 대비 실적 달성률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납기를 지키는 공장은 바이어의 신뢰를 확보하고 반복 오도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 효과는 바이어 클레임의 감소입니다. 출하 전 품질이 안정화되면 납품 후 반품이나 클레임 발생 빈도가 줄어듭니다. 클레임 처리에 드는 비용, 시간, 거래 관계의 손상이 방지됩니다. 네 번째 효과는 작업자의 품질의식 향상입니다. 불량 데이터를 공유하고 라인별 RFT 수치를 게시하면 작업자 스스로가 품질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이는 별도의 교육보다 더 실질적인 효과를 냅니다. 다섯 번째 효과는 원가 구조의 개선입니다. 불량률을 5%에서 2% 이하로 낮출 경우 동일 오더 수량에서 양품으로 출하 가능한 수량이 늘어나고 폐기 및 비품 처리 손실이 줄어듭니다. 이것이 단가 경쟁력으로 직결됩니다. 5. 불량 제로에 가까워지기 위한 유지 체크리스트. 품질 관리 체계는 한 번 구축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유지해야 효과가 지속됩니다. 다음 항목을 매일, 매주 단위로 점검하십시오. 하나 파일럿 샘플 검토가 본 생산 시작 전에 완료되었고 생산 지시서와 승인 샘플의 일치 여부가 확인되었습니까? 둘, 각 공정의 작업자가 해당 공정 SOP를 숙지하고 있으며 신규 또는 이동 배치 작업자에 대한 사전 교육이 완료되었습니까? 셋, 기계 상태 점검이 가동 전에 실시되었고 바늘 교체 주기, 노루발 압력, 실장력, 루퍼 타이밍이 기준값으로 설정되어 있습니까? 레딘라인, 검사가 정해진 주기로 실시되고 있으며 검사 결과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까? 다섯, DHU 수치가 매일 집계되고 있으며 전일 대비, 전주 대비 추세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섯, 불량 유형별 파레토 분석이 주간 단위로 실시되고 상위 불량 유형에 대한 개선 조치가 해당 주 내에 착수되고 있습니까? 7. RFT 달성률이 라인별로 공유되고 목표치 미달 라인에 대한 원인 분석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8. 재작업 발생 현황이 공정별로 기록되고 동일 공정에서 반복적으로 재작업이 발생하는 경우 공정 개선 검토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6. 핵심 Q&A 5가지. 첫 번째, 불량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불량 데이터를 모으는 것입니다. 어떤 공정에서 어떤 유형의 불량이 몇 건 발생하는지를 일주일만 기록해 보십시오. 데이터가 쌓이면 자연스럽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불량 유형이 보입니다. 그 한 가지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파레토 원칙대로 상위 한 가지에서 두 가지 불량 유형을 해결하면 전체 불량의 절반 이상이 감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작업자에게 계속 주의를 줘도 불량이 반복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작업자의 주의만으로 불량을 줄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불량이 발생하는 공정이라면 해당 공정의 SOP가 현실에 맞게 작성되어 있는지, 지그나 게이지 등 보조도구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사람을 탓하기 전에 공정과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접근 순서입니다. 세 번째, DHU 측정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불량을 분류해야 합니까? 불량 분류는 바이어의 검사 기준 또는 내부 품질 기준을 기반으로 합니다. 통상적으로 크리티컬, 메이저, 마이너 세 등급으로 나누어 기록합니다. 크리티컬은 안전과 직결된 불량, 메이저는 기능 또는 외관에 영향을 주는 불량, 마이너는 경미한 외관 불량입니다. 이 분류 기준을 현장에 게시하고 검사 담당자 간 기준을 통일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네 번째, 엔드라인 검사를 철저히 해도 바이어에서 클레임이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엔드라인 검사를 통과했다고 해서 모든 불량이 차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AQL 샘플링 검사는 통계적 확률에 기반하기 때문에 불량률이 높은 상태에서는 불량품이 통과될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인라인 단계에서 불량 발생 자체를 줄이는 것입니다. 엔드라인 검사는 최후의 안전망이지 유일한 품질 관리 수단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 소규모 공장도 이러한 품질 관리 체계를 적용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대규모 시스템이 없어도
간단한 체크시트와 1일 DHU 집계만으로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록 습관입니다. 하루에 발생한 불량 유형과 수량을 기록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한 달 후에는 의미 있는 데이터가 만들어집니다. 규모보다 지속성이 더 중요합니다. 7. 결론 및 요약. 오늘은 봉제 공장의 불량을 줄이기 위한 전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불량은 단순히 잘못된 바느질 이상의 문제입니다. 불량 한 장이 제작업 비용, 납기 지연, 바이어 클레임, 거래 관계 손상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손실입니다. 불량률 5%가 유지되는 공장에서 하루 수십만 원, 월간 수백만 원이 제작업과 폐기에 소진됩니다. 불량을 줄이는 출발점은 원인 파악입니다. 포엠 분석을 통해 불량의 근본 원인을 찾고 생산 투입 전 선제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구체적인 실행 방법은 파일럿 생산, 인라인 검사, PC본 분석, 엔드라인 검사, 불량 이력 데이터 관리, RFT 목표 설정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체계입니다. 이 체계가 현장에 정착되면 제작업 감소, 납기 준수율 향상, 클레임 감소, 작업자 품질 의식 향상, 원가 구조 개선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됩니다. 이 모든 것은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일상적으로 유지할 때 비로소 의미를 갖습니다. 불량 관리는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현장의 루틴이 되어야 합니다. 불량률을 낮추는 것은 공장의 수익성을 높이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불량 유형 하나를 기록하는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내용과 관련하여 공유하고 싶은 소중한 사례나 의견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모여 더 큰 가치를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부분 또한 말씀해 주시면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바랍니다. 소송 영상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